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돈. 그것도 정부가 우리에게 주는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돈은 교환의 매개체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 그냥 교환이 아니라 역교환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사면 정부가 돈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냉장고 하나 사려고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비싸다. 다음 달에. 이렇게 되죠. 공자 말씀으로 구이 불태온고의 지신이라 했는데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옛날부터 해온 게 뭐냐? 망설이는 거.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걸 알아야 해요. 사면서 동시에 받는다는 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인지 알아봅시다. 나는 에어컨 앞에서 전기세 걱정하는 사람. 나는 냉장고 소리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정부가 이런 우리를 위해 뭔가를 준비했어요. 바로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이름이 참 깁니다. 마치 조선시대 왕의 시호 같아요. 정조대왕 효명 성황제처럼. 아, 이건 아니고. 하여튼 이름은 길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가전제품 사면 10% 돌려준다. 여기서 잠깐 철학적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과연 공짜는 있을까요? 밀턴 프리드먼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공짜가 아니에요. 조건이 있거든요. 첫 번째 조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왜 19세냐고요? 18세는 안 되고. 이건 마치 술집에서 주민등록증 보여주세요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정부도 미성년자한테 돈 주는 건 좀 그렇잖아요. 두 번째 조건, 2025년 7월 4일 이후 구매. 미국 독립기념일이네요. 우리도 가전제품으로부터 독립하는 날인가? 아니죠. 더 의존하게 되는 날이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과거에 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나 작년에 샀는데 하시는 분들, 석가모니 부처님도 현재에 머물러라 하셨잖아요. 과거는 놔두세요. 세 번째 조건, 으뜸 효율 제품이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으뜸이라는 단어예요. 순우리 말로 가장 위라는 뜻이죠. 1등급 중에서도 1등.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중에서도 세계 신기록 세운 금메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제품이 대상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또 철학적 딜레마가 생겨요.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 기억하세요? 그림자만 보고 실체를 모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전제품 매장에서 1등급이요 하는 말만 듣고 정작 환급 대상인지는 모르죠. 해답은 정부 홈페이지에 있어요. 으뜸 효율 가전환급. KR-2 주소 외워두세요. 아니면 검색창에 으뜸 효율만 쳐도 나와요. 21세기는 정보의 시대라면서요. 정보는 힘이다. 프랜시스 베이컨의 명언이죠. 자, 이제 신청 방법을 알아봅시다. 서류 3개가 필요해요. 영수증, 제품 명판 사진,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사진. 마치 삼위일체 같아요. 셋이 하나가 되어야 환급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재밌는 건 우리가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뭐든 사진부터 찍잖아요. 음식도 찍고 셀카도 찍고. 이제는 냉장고도 찍어야 해요. 인스타에 올릴 건 아니지만. 해시태그 냉장고, 해시태그 환급 신청, 해시태그 정부 지원, 이런 해시태그 달고 올려도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철학적 통찰이 있어요. 우리는 왜 사진을 찍을까요? 앙리 베르그송은 기억은 과거를 현재로 끌어온다고 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사진을 찍는 이유는 증명하기 위해서죠. 내가 정말 샀다는 걸. 신청 과정을 보면 참 신기해요. 모든 게 온라인으로 돼요. 코로나 이후 우리 삶이 많이 바뀌었죠. 만남도 온라인, 회의도 온라인, 이제 환급 신청도 온라인.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존재 방식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예산이 정해져 있다는 거. 선착순이에요. 마치 백화점 세일 같아요. 한정 수량, 조기 품절 양해 바랍니다. 이런 거죠.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했지만 정부 예산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떨어져요. 여러분,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조절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이는 손이에요. 정부의 손이 우리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왜 정부가 이런 걸 할까요? 선심 쓰기? 아니에요. 더 큰 그림이 있어요. 에너지 절약, 지구온난화 방지, 미래를 위한 투자죠.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이 말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맥을 같이 해요. 환급금이 최대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이거 작은 돈 아니에요. 한 달 용돈이에요. 아니면 치킨 30마리. 아니면
커피 150잔. 카페인 중독자들에게는 생명수 같은 거죠. 여기서 또 하나의 철학적 성찰이 필요해요. 돈의 가치는 상대적이라는 거죠. 부자에게 30만 원은 푼돈일 수 있지만 서민에게는 큰 돈이에요.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말한 상대적 잉여 가치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행동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실천적 지혜죠. 아무리 좋은 정책을 알아도 신청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이런 정책을 만든 건 어떻게 보면 공자의 정명론과 관련이 있어요. 이름을 바로잡자는 거죠. 에너지 효율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인식시키려는. 하지만 우리 국민성을 보면 어떤가요? 뭔가 복잡하면 나중에. 이런 마인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했듯이 만사의 근원은 행동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정부도 참 많이 변했구나 싶어요. 예전에는 세금 내라만 했는데 이제는 돈 받아가라고 해요. 시대가 바뀐 거죠. 여러분,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에서 인간보다 놀라운 것은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정말 그래요. 인간은 놀라운 존재예요. 가전제품 사면서도 돈을 받을 방법을 찾아내는 존재니까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째, 정부 홈페이지에서 대상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구매 후 필요 서류 3개 사진 찍으세요. 셋째,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그러면 최대 30만 원이 여러분 통장으로.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했는데 저는 나는 내가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싶네요. 여러분도 이제 아시잖아요. 그럼 행동하세요.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에는 바다만큼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